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거나 시장에서 즐겨 사던 그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생선회, 민물고기, 생채소, 한 접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침입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생충은 통증도 없이 천천히 몸속에서 자라며 간, 폐, 뇌까지 침범할 수 있고, 특히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작은 한 끼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절대 손도 대지 않는 음식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1위 음식을 즐겨 드십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주요 병원에서 보고된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기생충이 자주 발견되는 10가지 음식과 그 위험, 실제 환자 이야기,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수칙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결국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안전하게, 오래, 건강하게 먹는 법을 배우는 것. 지금부터 차분히 따라오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왜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가부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은 우리 몸을 숙주로 삼아 영양분을 빼앗거나 조직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노년층에서는 면역 체계가 젊을 때보다 약해져 기생충 감염 시 증상이 더 심하거나 합병증이 빨리 생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고된 임상 경험을 보면 60대 이상 환자들이 기생충으로 인해 황달, 기침과 혈담, 복통과 설사, 심한 경우는 뇌 증상까지 보여 응급 입원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증상과 위험 부위가 다르므로 단순한 복통 하나도 기생충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흡충, 클로놀치스 시넨시스, 이전트, 간과 담도를 공격해 장기간 감염 시 담도암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폐흡충, 페라고니머스, ES, 폐에 염증을 일으켜 폐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사키스, 유충은 회를 먹고 바로 심한 복통과 구토를 일으켜 응급실로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사들은 환자의 식습관을 꼼꼼히 묻고, 특히 어떤 음식을 최근에 먹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첫 걸음은 알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단부터는 기생충이 자주 발견되는 10가지 음식과 각각의 위험, 실제 진단, 치료 사례, 예방 방법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음식은 바다 생선으로 만든 생선회입니다. 바다 생선에 있는 아니사키스 유충은 날로 먹을 때 소화기관에 박혀 강한 통증과 구토를 일으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 내과에서는 회를 먹은 뒤 몇 시간 내 복통을 호소한 환자에게 응급 내시경을 통해 유충을 제거한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아니사키스는 위나 장벽에 기생해 궤양이나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응급 상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갑작스러운 복통, 구토, 발열 등이며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증상과 내시경 소견, 때로는 조직 검사로 확인합니다. 치료는 대부분 내시경으로 유충 제거 후 보존적 치료를 하지만, 일부 경우 항기생충제나 항생제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제대로 냉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는 것입니다. 국제식품안전기준은 생선을 섭씨 마이너스 20도에서 24시간 이상 냉동하면 유충이 사멸한다고 권고합니다. 가정에서 냉동실 온도가 충분치 않다면 생선회는 믿을 수 있는 전문점에서 드시고,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은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를 즐기셨던 환자분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자면, 70대 남성 A씨는 평소 회를 즐겨 드셨고 복통을 심하게 겪은 뒤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아니사키스 유충을 제거받았습니다. 그는 회를 계속 먹고 싶어 했지만 이후에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숙성회나 살짝 데친 방식으로 대체하셨고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주의로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 문화에서 간흡충고, 감드레를 재는 게 있습니다. 민물고기를 방정 툽는 개거섰고 치몬바고 냈습니다. 이런 사례는 대돔주기, 민물고기를 냉정돼 가지고 먹은들 다연대점이다. 슬국 순덩고기 바다생서 온고 먹은데 장건듭해서 참달알 보는 수치가입니다.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 것에 간흡충고 대적오는 대접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 거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주면고기를 잔성입니다. 민물고기를 도가주 명정배 가지고 먹었는 제절얼씨입니다. 둘른술이고 민물고기를 닫았습니다. 주치감 제법에 전했습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 것에 제접하다는 간흡충고, 치금 제거바대. 두 번째는 민물고기입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 거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순한 주의로 감전을 봉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덤순분 돼가지고 무질었습니다.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는 문화에서 간흡충 감염이 발생합니다. 간흡충은 담도에 기생하며 장기간 방치되면 담도염, 담석, 담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민물고기를 날로 먹는 문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간흡충 감염 사례가 학계와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의 임상보고에 따르면 간흡충 감염 환자들은 상복부 불편감, 소화불량, 피로, 황달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혈액검사에서 간 기능 이상 소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단은 대변 검사에서 기생충 R을 확인하거나 혈청학적 검사로 보조 진단을 합니다. 치료는 프라지퀀텔 등 항기생충제로 충분한 용량을 투여하면 대부분 치유됩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간에 축적된 손상이나 담도의 구조적 변화는 남을 수 있어 정기적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민물고기를 안전하게 먹으려면 충분히 가열 조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회를 만들 때도 민물고기는 반드시 익혀 먹고 민물에서 잡힌 어류는 전문적으로 가공해온 제품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옆 동네에 사시는 68세 여성 B씨는 민물고기 회로 인한 간흡충 감염으로 병원에 오셨고 치료 후에도 간 기능 모니터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민물고기는 찜이나 탕으로 익혀 먹기로 결정했고 이후 간 건강 지표가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장기적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민물게 또는 가재입니다. 민물게 또는 생가재를 날로 먹을 경우 폐흡충,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폐흡충은 주로 폐를 침범해 만성기침, 가래에 혈액이 섞이는 객혈, 흉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종종 결핵으로 오인되어 항결핵제 치료를 받다가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도 보고됩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호흡기 내과 사례에서는 만성 기침과 객혈로 내원한 환자에게 흉부 영상에서 결절성 병변이 발견되어 종양 또는 결핵을 의심했으나 기생충 항체 검사와 기생충 R의 검출로 폐흡충으로 진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치료는 프라지퀀텔이 효과적이며 치료 후에도 폐 조직의 흉터나 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민물개나 생가재는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 드시고 집에서 손질할 때에도 장갑을 사용해 날 것과 익힌 음식을 분리하세요. 작은 마을에서 자주 생가재를 잡아먹던 72세 남성 C씨는 지속적인 기침과 피가 섞인 가래를 보이며 병원에 왔고 폐흡충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폐 섬유화 부분이 일부 남아 이전보다 운동 시 숨이 차는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 환자 사례는 민물개를 덜 익혀 먹는 습관이 장기적 폐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에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음식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덜 익힌 돼지고기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트리키넬라와 같은 기생충 감염이나 테니아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트리키넬라 감염은 근육 내에 유충이 기생해 근육통, 발열, 부종, 눈 주위에 부종 등을 유발하며 중증 시 심장이나 호흡기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국내에서는 과거 북부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가끔 발생 보고가 있었고, 중증의 경우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나 심장내과로 이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테니아 감염은 소화기 증상과 영양 흡수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테니아 종은 간혹 간담도에 침범하는 특이한 임상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방은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를 중심부 온도 70도 이상으로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냉동으로 유충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모든 기생충이 냉동에 민감한 것은 아니며, 가정용 냉동고의 온도는 국제 권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는 반드시 충분히 가열, 조리해 드시고, 야외에서 고기를 나눠매 먹을 때도 익은 것과 생고기를 분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제로 65세 D씨는 집에서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돼지고기 요리를 먹은 뒤 근육통과 발열로 병원을 찾았고, 감염 검사를 통해 트리키넬라 감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받은 뒤 회복했지만 몇 주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익히지 않은 육류는 단순한 식중독을 넘어 심각한 기생충 감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날간이나 덜 익힌 간 요리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날간을 즐기는 문화가 있고, 특히 돼지 간이나 소 간을 날로 먹는 경우 테니아 아시아티카 같은 기생충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와 병원 보고에 따르면 생간 섭취는 기생충 알이나 유충을 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어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간 관련 통증과 소화 불량으로 내원한 환자들 중 일부가 생간 섭취와 관련된 기생충 감염으로 진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간은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농축될 수 있는 장기이므로 기생충뿐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의 우려도 큽니다. 안전하게 간을 섭취하려면 반드시 충분히 가열 조리해야 하며, 특히 기초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날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례로 70대 여성 이 씨는 막걸리집에서 권유받아 돼지 생간을 먹은 뒤 소화 불량과 오심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이후 기생충 항체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치료를 받은 뒤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 간을 익혀 먹는 습관을 들였고, 가족들도 함께 주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전통 음식의 향수를 느끼더라도 안전을 위해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할 음식은 날고기, 특히 소고기, 생회, 육회입니다. 생고기에는 테니아와 같은 촌충의 유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드물게는 다른 기생충이나 세균성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감염내과 보고에 따르면 생고기를 즐기는 환자 중 일부가 기생충 알 또는 유충으로 인한 위장관 증상으로 진단되기도 했습니다. 육회는 특히 젊은 층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즐기는 메뉴이지만, 이 또한 안전하게 섭취할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생고기에 포함된 기생충은 고온으로 가열하면 사멸하므로 중심 온도를 충분히 올려 조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혹 고기의 표면만 익힌 것처럼 보이는 조리법이 있지만,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유충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도마와 칼 등 조리 도구를 익힌 고기와 생고기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66세 F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육회를 먹은 뒤 소화불량과 설사를 몇 차례 겪었고, 병원 검진 결과
일부 기생충 관련 항체가 양성으로 나와 치료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모임에서도 생고기 대신 푹 익힌 고기 요리를 선택하고 조리 시 위생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문화가 주는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전을 우선하는 습관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일곱 번째는 어패류, 특히 굴과 조개류입니다. 굴이나 조개는 바다에서 여러 유기물을 걸러먹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 그리고 일부 기생충의 농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굴은 노로바이러스나 비브리오와 연관된 식중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기생충 관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형 병원의 감염내과와 수산의학 연구에서 굴을 생으로 먹은 환자들의 위장관 증상과 기생충성 감염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굴과 조개는 충분히 가열하면 대부분의 병원체가 사멸되므로 익혀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 간 질환자는 생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69세 지 씨는 겨울철에 생굴을 몇 개 먹은 뒤 설사와 발열로 응급실을 찾았고 여러 검사를 통해 감염성 원인이 확인되어 치료 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생굴 향수가 있어도 건강을 위해 굴은 찜이나 삶음으로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어패류를 고를 때는 신선도뿐 아니라 산지의 위생 상태, 유통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낱개로 판매되는 조개류를 다룰 때는 흙이나 모래 제거와 충분한 세척 과정을 거쳐 익혀 드시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는 생채소와 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샐러드로 즐기는 채소와 생과일도 기생충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토양에 존재하는 기생충 알, 아스카리스, 토코카라 등은 제대로 씻지 않은 채소나 과일을 통해 인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된 물로 세척하거나 비료로 사용된 오염된 분변으로 인해 고형 알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의 식품위생연구나 지역 보건소 조사 사례를 보면 신선해 보이는 채소에서도 미세한 오염물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세척이 강조됩니다. 특히 어린 손자, 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토코라 같은 동물 기생충의 오염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치아나 소화 기능의 변화로 생채소를 즐기기 쉽지만 반드시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고 필요하면 식초나 소금물에 담그는 등 추가 세척을 권합니다. 보건당국은 표면의 이물질과 대다수의 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담가두기와 문지르기를 권장합니다. 한 사례로 75세 H씨는 손주들이 놀러 오면서 함께 준비한 샐러드를 먹은 뒤 장기간 설사와 체중 감소를 경험했고 검사 결과 기생충 알이 발견되어 치료받은 후 회복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가족은 야채를 함께 준비할 때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H씨는 간단한 손쉬운 세척 방법을 손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의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아홉 번째는 깨끗하지 않은 물과 생수 또는 오염된 조리용수입니다. 기생충성 원충, 지아디아 램블리아, 크립토스포리디움이나 기생충 알은 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위생 관리가 미흡한 작은 식당이나 야외에서 사용하는 물 혹은 집에서 우물물을 사용하는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감염내과 보고에서는 야외 활동이나 캠핑 후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들에게서 지아디아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아디아는 설사, 복통,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크리토스포리디움은 특히 면역 저하자에서 심각한 설사를 일으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식수로 사용하는 물의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끓여서 사용하거나 정수기를 통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병에 든 물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손 씻기는 기본입니다. 71세 I씨는 시골집에서 우물을 사용하다가
반복적인 설사로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지아디아가 확인되어 치료받은 뒤 우물물의 위생 개선과 정수기 설치로 재발을 막았습니다. 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옮기는 매개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특히 집에서 젖은 채소를 씻을 때도 흐르는 물과 끓인 물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는 야생고기와 사냥한 고기, 예를 들면 멧돼지 고기나 사슴 고기 등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야생동물 관련 유행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야생고기는 다양한 기생충과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리키넬라, 테니아, 렙토스피라 같은 병원체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 고기는 추출물이나 서식 환경상 기생충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가공 과정에서 엄격한 검사와 충분한 가열이 필수적입니다. 농촌 지역이나 사냥을 취미로 하는 분들은 포획 직후의 처리와 보관, 조리 방법에서 감염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근 대형 병원과 보건소의 기록을 보면 사냥 후 가공한 고기를 생으로 소비한 사례에서 기생충 감염이 발생한 보고가 있었고, 이는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생고기는 반드시 중심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도록 장시간 익혀 드시고, 가공 시에는 장갑과 도구 분리, 교차 오염 방지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67세 J씨는 사냥으로 구한 멧돼지 고기를 집에서 손질해 일부를 익혀 먹은 뒤 발열과 근육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트리키넬라 감염으로 진단받아 치료 후 회복했습니다. 그는 이후 친구들과 함께 사냥할 때는 고기를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충분히 가열해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야생고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진단과 치료, 병원에서의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생충 감염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는 대변의 기생충 알 검사, 혈액 검사, 특히 호산구 증가 여부, 항체 검사, 영상 검사, 초음파, CT, MRI, 필요시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등 주요 병원의 감염내과, 소화기 내과에서는 환자의 식습관 정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컨대 생선회를 먹은 뒤 갑작스런 복통이 발생하면 내시경으로 아니사키스 유충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간 흡충 의심 시에는 대변 검사와 더불어 간 초음파나 CT를 통해 담도의 이상을 확인합니다. 치료제로는 기생충 종류에 따라 프라지퀀테, 알벤다졸, 메벤다졸 등이 사용됩니다. 어느 약제를 쓸지 용량과 투여 기간은 환자의 연령, 체중, 기저질환, 기생충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폐흡충, 간흡충 등의 흡충류는 대개 프라지퀀텔 치료가 효과적이고, 회충이나 촌충류는 알벤다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노인 환자의 경우 약물 대사와 신장 간 기능을 고려해 용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전문의의 처방을 꼭 따라야 합니다. 또한 기생충 감염 후 남는 장기 손상, 간 섬유화, 폐 흉터의 약물로 즉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치료 후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합니다. 이런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흔히 겪는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는 사례를 통해 주의사항과 회복 기간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진단이 의심되면 늦추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이제 노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수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생선과 민물고기, 생가재, 생간 등 의심되는 날 음식을 피하시고 가능하면 익혀 드세요. 둘째, 해산물을 드실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식당을 이용하고, 회를 드실 때는 숙성 및 냉동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육류는 중심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도록 조리하고 도마와 칼을 생고기용과 익힌 음식용으로 구분하세요. 넷째, 채소와 과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필요한 경우 소독 용액이나 식초물에 잠시 담가두세요. 다섯째, 식수의 출처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물은 끓여서 사용하거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세요. 여섯째, 야외 활동 시에는 병에 든 물을 사용하고 생고기나 생선을 야외에서 바로 조리해 먹는 경우 익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일곱째, 반려동물을 기르거나 농촌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동물의 배설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채소 재배 시에는 안전한 퇴비를 사용하세요. 이러한 수칙은 단순히 주의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사례에서 많은 병을 막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는 정기적인 위생 교육과 채소 세척 방식 개선으로 기생충 감염률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보건소의 보고가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씩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년층의 신체 특성과 기생충 감염의 관계를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력과 장벽 기능이 약해지고 약물 복용이나 만성질환, 당뇨, 심장질환 등이 있을 경우 기생충 감염 시 더 심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면역을 집에 비유하면 젊은 시절에는 경비원이 튼튼해 작은 침입자도 쉽게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비원이 늦게 발견하고 대응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기생충이 들어와도 노인에서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상호작용 측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는 출혈성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생충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연세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임상 경험은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기생충 감염 후 입원 기간이 더 길고 합병증 관리가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이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의심스러운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은 감염 후 회복력이 떨어지므로 평소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을 권합니다. 작은 예방이 나중에 큰 치료비와 고통을 막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생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가족을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집안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냉동고의 온도를 점검해 생선 냉동이 권장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도마와 칼을 생고기 생선용과 채소용으로 분리하세요. 셋째, 채소는 흐르는 물과 필요시 식초물로 1더 2분 정도 담가두세요. 넷째, 물은 가능하면 끓이거나 정수된 물을 사용하세요. 다섯째, 야외 활동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고 생고기 조리 시 장갑을 사용하세요. 가족이나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평소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기록해두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최근 식사 내용을 병원에 알릴 수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의 배설물과 접촉 후 반드시 손을 씻고 채소 재배 시 동물 배설물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병원에서는 기생충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식사 이력을 묻는 것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K씨의 가족은 환자가 설사와 체중 감소를 보여 병원에 데려갔을 때 최근 함께 먹은 생선회와 야외에서 먹은 생야채 기록을 제출해 빠른 진단과 치료로 회복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작은 준비가 의사의 진단을 돕고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결국 가족의 관심과 작은 습관이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국의 주요 병원들,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 서울병원, 서울 아산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고된 임상 사례와 연구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날생선과 민물고기, 민물개, 생간, 생고기, 조개류, 생채소, 오염된 물, 야생고기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의 지시를 따르세요. 또한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예방수칙, 음식 가열, 채소 세척, 손 씻기,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소개한 실제 환자 사례들은 모두 주의와 대처로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건강하게 식탁을 즐기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